여러분들과 이제 대면 강의를 시작을 해서 나름대로 기뻐했는데 조금 더 잠시 그냥 또 오늘이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강택진 교수님이 이제 제목을 달라고 그러는데 뭐 특별한 제목을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은 없고 여러분들 그 옛날 졸업식 때 항상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능성은 항상 보완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인지해서 항상 그 목표의식을 크게 잡고 여러분들이 정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늘상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 타이틀로 잡았고 뭐 방금 강택진 교수님이 소개시킨 대로 저는 이제 77학번입니다. 그래서 77년도부터 오늘까지 한 45년 동국대학교 주위에서 맴돌다가 이제 드디어 전임을 하기 시작했고, 93년도부터는 제가 이제 20년 6개월이고, 사실은 90년도에 그 쌍용종류 다닐 때 저기 사무실이 그 영남교회 바로 저기 충무로에 있는데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대학 강의를 매주 토요일마다 나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동국대학교 강의를 한 게 한 3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이제 늘 함께 한 게 아직도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래서 제 이제 1호 제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학원 이동락 현재 사장이고 그 전에 또 이동락 그 사장 또 선배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뭐 가르치기만 했고 30여 년간 같이 지냈고 하여튼 제 이제 연력학이랑 응종 설계를 주로 30여 년간 가르쳤고 학부 학생들은 뭐 여러 수백 명이 될 테고 대학원은 박사 9명, 박사 제가 계산해보니까 15명 조금 안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5명은 또 배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강의록에 항상 첫 페이지는 제가 항상 이 사진을 했어요. 공정설계를 가르치던 연력학을 가르치던 여러분들께 아는 게 쉽다. 소크라테스의 그 사진을 좀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대학 다닐 때 열심히 좀 배우고 있으면 나중에 다 필요하다고 살이 되니까 열심히 해달라 하는 당부의 말로 이 사진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화학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어떤 원료에서 공정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이제 원래 제품을 만들 때 가장 필요한 게 에너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화학공학은 에너지를 다루는 게 가장 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물질 수지, 에너지 수지를 잘 세우면 우리 화공 엔지니어들은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강의의 이제 주요 대부분은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에너지의 시작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내부 에너지죠. 에너지의 배직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부 에너지로부터 우리가 엔탈피도 계산하고 시스 에너지 계산하고 워크 에너지 계산하고 여러 가지 엔탈피도 있고 깁스 에너지도 있고 해밍워크 에너지도 있고 여러 종류의 에너지가 있지만 에너지의 시작은 내부 에너지죠. 내부 에너지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갖다가 항상 에너지의 시작으로 설명했고 우리가 이제 다루는 물질들이 한 화합물이 한 1,600개 정도 가량이 존재하는데 그 물질이 각각 고유한 에너지들이 있대요. 그죠? 분자가. 그래서 화학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고유한 에너지를 우리가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데 내부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외부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그 이브라임 부자스 또는 MGH 이런 포텐셜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에서 말하는 거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죠? 그 외부 에너지라고 그러고 이 내부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나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뭐 알다시피 분자가 갖고 있는 그 로테이션, 바이브레이션, 트랜스레이션 에너지 이런 고유한 에너지를 우리가 내부 에너지라고 그러고 분자와 사이에 이렇게 같이 접촉하게 되면 반발력이 생기고 떨어지면 붙으려고 그러고 이런 걸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요.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보통 레나드 존스 포텐셜 에너지 펑션으로 보통 설명을 하는데 이런 분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를 그 학생들에게 같이 전이를 시키면 학생들도 몸무게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파워도 다르고 각각 고유한 키네틱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 포텐셜 에너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대인관계를 말하는 거죠. 서로 그 친구끼리 가까울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를 학생들의 각각의 개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체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내부 에너지 잠재력은 무한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었고 그래서 이 에너지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에너지 법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연력파 1, 2, 3 법칙인데 에너지 법칙이에요. 에너지 1, 2, 3 법칙이라고 해도 자연계의 현상을 나타내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력파 1, 2, 3 법칙 여러분들에게 식을 소개시켜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연력파 1, 2, 3 법칙이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조금 더 철학적으로 오늘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력파 1, 2, 3 법칙을 우리 여기 신재선 박사 결혼식 주례 때 하고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연력파 제일 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에너지 형태가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있어도 에너지의 총정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하는 게 연력파 제일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에너지를 쏟으면 노력을 하거나 에너지를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서 진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형태의 대가가 돌아오게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성공을 할 수도 있고, 딴 사람한테 좋은 일이 생기게 할 수도 있고, 자기가 해피할 수도 있고, 자기가 역으로 자기한테 돌아오는 에너지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좋은 방향으로 쓰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대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다시 돌아온다 하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연력학 제1법칙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고, 연력학 제2법칙 여러분들 다 아는 일명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에너지 수요는 1보다 작고, 여러분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에너지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죠? 그래서 에너지 슬로우의 법칙이에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에너지가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의미는 여러분들 집안에 잘 정리해두고 있으면 잘 정리해둔 것은 항상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새 집은 항상 새 집이 시간이 지나면 근집이 되고,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공기도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죠? 똑같은 공기는 없고, 똑같은 물도 없어요. 똑같은 나무도 없고, 한 나무, 공기, 물 모두지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정돈된 상태가 항상 시간이 지나면 그런 무질서한 상태로 바뀝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새 것은 항상 한 것이래요. 이게 그 연력학 2법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무슨 얘기로 우리가 한 번 빠진 강물에 다시 빠질 수 없다. 그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강물이 바뀌었으니까. 똑같은 강물은 아니고, 그리고 뭐 우리 속담에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는 건 있고, 이미 깨진 유리잔, 노래에도 나옵니다. 그죠? 이게 다 연력학 2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지만 엔트로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인생 무상이라고 그래갖고 저도 젊었을 때 인생은 나이 먹으면 허망해지는구나, 쓸쓸해지는구나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연력학 에너지 법칙을 살펴보다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죠? 연력학 지위 법칙은 에너지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무상이라고 그러는데 상자는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똑같이 되어 있는 건 없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게 연력학 제2법칙. 그래서 이 얘기도 이제 제가 다르게 해석할 수 했는데 모든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그죠? 그래서 항상 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지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연력학 이 법칙을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도 제가 옛날에 주례에 한번 써먹었고, 그래서 연력학 이 법칙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연력학 3법칙. 연력학 3법칙은 베이시스를 엔트로피 계산을 이야기한 베이시스를 기본을 원칙을 정하게 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엔트로피나 엔탈피 계산할 때 우리가 뭐 승하열, 잠열, 응해열, 현열 이런 것을 절대온도 K 제로부터 쭉 계산을 하는 이런 법칙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일에 원칙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로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력학 유의산 법칙을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 에너지 법칙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어떤 지침이 될 수 있는 법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연력학 유의산 법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연력학 1, 2, 3법칙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이 법칙을 얘기할 때 모든 상황이 계속 변하죠, 그죠? 이게 이제 이 법칙의 가장 엔트로피 법칙의 가장 기본인데, 이런 상황이 변하는 게 최근에 우리가 산업혁명도 1, 2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혁명을 가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이제 들어섰는데, 저는 이제 인터넷이 시작되기 전에 박사학위를 마쳤어요. 사실 제가 박사학위 마쳤을 때 터졌구나. 박사학위 나와서 톡톡 한번 다시 톡톡. 네. 저는 이제 박사학위 마쳤을 때 인터넷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PC가 그때 새롭게 나올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286 컴퓨터, 386 컴퓨터, 486 컴퓨터, 펜티엄 컴퓨터, 그래서 이제 PC가 이제 쭉 나오던 시절에 제가 일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 3차 산업혁명 전에 하겠어요.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애먹었어요. 스마트폰도 이제 못 만져갖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다 갖고 다닐 때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스마트폰을 샀어요. 더 이상 뒤처지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배우자 해서 스마트폰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여러분들 생활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변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변화하는 그런 시기를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가 있어요, 그죠? 4차 산업혁명 저기가 있고, 정부 정문화되게 있고, 융합의 시대예요, 그죠? P2P, P2B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융합이 되고 전문적이 되고 기능 사회가 점점점 진행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뭐 4차 혁명의 그 분야는 굉장히 많아요. 빅데이터부터 시작해서 가장 그 핫한 쪽이죠, 그죠? 여러분들 뭐 바이오 쪽도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인터넷도 있고, 센서도 있고, AI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그 분야들이 굉장히 그 분화되고 전문화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런 분야를 그 이끌어 나갈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지능적인 사회로 진화하겠어요. 그렇죠? 이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차 혁명이 어떻게 방향을 갈지 몰라요. 4차 혁명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하는 시대를 잘 준비해서 대응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이것집의 연속이에요. 계속 변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고 있는데, 뭐 팬데믹 기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생됐고, 여러분들도 매스컴에서 이제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식을 얼마 정도 알고 모르고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무서운 것은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관계가 붕괴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더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사람들 만나고 디스커션도 하고, 그러면서 모자란 것을 찾고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나가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 아울러서 인간적인 네트워킹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끝나가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인간과의 서로 간의 인터커넥션에 대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그래서 이 팬데믹에서 정보전염병 인포데믹을 가고 이런 와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멘탈도 많이 붕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멘탈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전달해 주고 싶고, 마지막으로 3가지를 좀 뽑아봤어요. 여러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고 한 사람이 일생에 오기 때문이다. 이런 말은 여러분들 각자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생을 준비하고 대응하고 이런 역할을 충분히 고민하면서 해야 되겠고, 2번째로 대추가 완전 붉어질 때는 태풍이 몇 개 오고 천둥이 몇 개 치고 벼락이 몇 개 맞아야지만 비로소 열매와 과실이 맺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얻는 소개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고 여러분들도 그렇다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인연들 소중히 여기시고 서로 아끼고 키워나가야 여러분들도 그러한 대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게 한 32년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이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다 좋은 일 많이 있을 테고,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대를 하면서 항상 연장과 도구를 탓하지 말고, 그죠? 여러분들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모든 여러분들 삶을 대비하라는 의미로 마지막 슬라이드를 대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한 지난 32년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특히 이 대원 선배명 제자들 많이 왔는데
대원들과 보내는 시간도 있고 학부학생들 옛날에는 학교에 있었으면 그 연구실에 있으면 학생들이 밑에 모여 있다고 연구실에 있는 막 저를 끌고 가고 저한테 술 먹고 그랬던 기억, MT 가서 같이 얘기했던 기억, 여러 가지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중하고 여러분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것으로 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있어서 즐거웠고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